알아보시죠.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역시나 중동 전쟁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 강하게 휘몰아치면서 오늘 양대 지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사이드카가 발효가 됐었고요. 오늘은 사이드카를 넘어서 서킷까지도 발동이 된 것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양대 지수 일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얼마 만에 진행이 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렇게 양대 지수 일제히 발동된 건 역대 4번째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먼저 11시 16분에 그리고 3분 뒤 19분에 코스피에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에서는 7번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동시에 발동된 것은요. 2024년 8월 이후 처음인데요. 우선 어제 사이드카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도 전에 오늘 또다시 이렇게 더 강력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것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사이드카는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5분가량 중단이 되고요. 이러한 변동성이 장중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이드카를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드카가 있는 이유는요.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제재가 서킷 브레이커고요. 시장 패닉에 대한 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패닉셀을 막기 위해서 발효가 되는 건데 주식시장 전체에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11시 한 19분쯤 주식창 켜놓으신 분들께서는 갑자기 시장이 왜 안 움직이지라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때 1단계가 발효가 되고요. 15%가량 빠지게 되면 2단계로 또 다시 20분간 정지가 되고 20%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그날 거래가 아예 중단되게 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되게 되고요.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단계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8% 넘게 급락을 했고 그 뒤에 풀린 뒤에도 두 자릿대 낙폭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극심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동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5일째 전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확대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략 폭격기 B-52와 B-2를 출격했고요. 이란 군함 17척을 현재 격침한 상황이고요. 군사 목표인 2천여 개를 지금 타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란 역시나 맞불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미사일 500발 그리고 드론 2,000대가량을 사용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중심의 전쟁 양상이 현재 중동 국가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중동 전역에다가 무차별한 폭격을 지금 와세하면서 중동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마치 전력을 과시하는 듯한 영상을 공영 매체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영 매체를 통해서 드론 무기 터널의 영상을 공개했고요. 거기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정말 여러 개의 드론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트럼프는 이란의 전력을 무력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은요. 첨단 무기를 아직 손에도 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의 신경전이 점점 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면 충돌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당연히 미사일 소모 전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크게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공2가 이란 미사일 철시전 요격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LRG 넥스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천공2가 지금 발사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란의 공격 미사일 130발을 90% 이상 타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천공2 같은 경우에는 패트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더 빠르게 낫기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의 전쟁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을 때 천공2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번에 이란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중에 방공망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이렇게 방공망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천궁2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듯이 오늘 오전장에 또 반짝했던 LRG 넥스원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단기간으로 주가는 흔들리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쟁이 만약에 사그라들고 빠르게 끝나게 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에 대한 그러한 요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천궁2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때문인데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고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렇게 연결하는 해상 통로인데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3km밖에 되지 않는데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는 교역량의 비중이 무려 21%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굉장히 무기화를 삼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하겠다라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10척 이상에게 미사일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나 선박 통행을 금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석유 수송량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원유가 70% 그리고 LNG가 지금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가 봉쇄됐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 역시나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수입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려 12%가량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 18%가량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스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가스 선물 지수가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상 봉쇄로 인해서 원유만큼 중요한 게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게 가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1개월 이상 지속되게 됐을 때 가스의 가격이 최대 1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보다 가스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가스 단발성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운스트림과 그리고 미드, 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스 전을 확보해서 생산하는 기업, 미드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하는 기업,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된 가스를 구매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제해서 판매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다운스트림의 대표적인 기업이 GS 그리고 S-오일이 있습니다. 자체 가스전이 없기 때문에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가스 관련된 기업 중에 이번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업스트림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전을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1,500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여기다가 지금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떨어지는 칼날에 그냥 무적적으로 이제는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매수를 한다거나 투매에 동참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반등 시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업종들이 오를지 오늘 투자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코스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런 패닉셀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섹터가 오를지 또 외국인이 투자 힌트를 주고 있는 듯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